예쁘게 말 안 할게요. 피부만 보고 진짜 상태를 직설로 말씀드리는 코너입니다. 피부 직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원장님들 이 코너는요 저희가 품을 좀 드렸어요. 네. 그 당근마켓에서 요즘 사람도 구할 수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실제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오늘 오시는 분은 혹시 당근 온도가 몇 도죠? 당근 아 죄송합니다. 네. 오시면 한번 네, 여쭤보시죠. 오시면 또 온도가 깐깐하게 살펴봤겠죠. 훈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온도 낮으면 못 쏘잖아요 오늘도. 진행이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첫회 게스트 이제 당근 온도부터 한번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죠. 어서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 자, 먼저 게스트분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5살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성함은 닉네임으로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당근 온도가 몇 도? 궁금하긴 해요, 저는. 또는 40도면 어떤 거예요? 또 높은 편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 체온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뜻하다는 사람인 거지. 거래 좀 그게 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거예요? 봅니다. 네. 따뜻함이 묻어있다는 사람입니다. 대박. 네. 따뜻하니까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와주셨죠. 그러니까요. 네. 노시원하고. 찾아오기 어렵진 않으셨죠? 네, 여기 지금 괜찮았어요. 대로변이어서 네, 그렇게 맞아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출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근데 약간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여서 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부 고민이 좀 이렇게 있으신가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뭐 25살이고 네. 한창 이제 피부가 피어날 때 아니에요? 20대 중반인데. 너무 그냥 근데- 좋아 보이기만 근데 제가 하거든요. 딱 봤을 네. 때는 약간 이제 그 복합지성 오. 피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일단 첫 반 느낌은. 음. 그래서 복합지성이다 보니까 약간 입 주변이라든지 아까 헤드셋을 지금 쓰고 있지만은 지금 귀 앞으로 약간의 그 트러블이 올라와 있던 거를 제가 아까 딱 들어올 때 약간 잠깐 캐치를 보고. 했고 역시 그다음에 역시. 지금 약간 화장으로 좀 커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직설이다 보니까 지금 네, 너무 조금 안 좋은 지금 말만 진짜 하는데 직설을 해주셔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모공이 약간 조금 이제 커버를 했지만은 네. 모공이 좀 이렇게 좀 그 중안면부에 조금 두드러지는 그리고 이마는 앞머리로 가리고 있지만 까보면은 저기도 약간 좁쌀 여드름이 덮여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는 한번 뭐 봐야 되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앞머리를 좀 내리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이마에 좁쌀 여드름 고민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피부 뭐 다른 뭐 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피부에 어떤 뭐 수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좀 역시 그 20대 중반이다 네네.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잔주름도 없으시고 전혀. 네. 들어보시니까 말씀하신 게 좀 이렇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일단은 복합지성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일단 트러블도 좀 전체적으로 가끔씩 생기고 네. 그런 부분. 그럼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트러블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뭐 언제부터 뭐 그런 거 좀.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병원을 와서 우리가 만나게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항상 물어보는 게 1번은 그거죠.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 본인이 자기 입으로 뭐가 고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오자마자 우리가 먼저 유출을 한 걸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근데 고민이 또 우리가 하나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또 이 나이 때는 또 이것저것 다 고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뭐가 본인이 제일 고민인지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크서클이 조금 고민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미 잡티 같은 게 제가 시술을 받았는데도 또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고민인 것 같아요. 혹시 시술은 뭐 어디서 어떤 걸 해보셨는지? 피부과나 아니면 뭐 네. 에스테틱 막 이런 곳에서 받아봤거든요. 어떤 걸 피부과에는 혹시 뭐 받으셨어요? 시술 이름이라든지? 플라즈마 이런 시술도 받아봤고 아니면 레이저 네. 시술 이런 거 미백 레이저 시술 네. 해보셨고. 근데 제가 일단 봤을 때는 뭐 그 조금 잡티가 막 심해 보이진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물론 뭐 화장을 이제 좀 닦아봐야 알긴 하겠지만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 때면은 사실 생길 수 있는 잡티는 죽은 깨 위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죽은 깨라면은 보통은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시면은 보통 뭐 토닝을 한 5회 안에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 다 좋아지기 때문에. 다크서클도 네,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다크서클은 지금 봤을 때는 피부가 이렇게 다크서클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부가 얇아서 밑에 혈관이 좀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당근 온도 40도인 이 분께서는 피부가 되게 얇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눈 밑 고랑에 이 약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까매 보이는 그거를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적절히 약간의 볼륨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술들을 예를 들면 필러라는 그런 시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지 않고 빛을 받아서 반짝이게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이제 그 밝아져 보이거든요. 저 부위가 그렇게 되면은 좀 쉽게 좀 개선을 해볼 수 있는 케이스이지 않나.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미랑 다크서클이 고민이시지만 어쨌든 피부 트러블도 지금 나름의 고민 중에 하나이실 거고. 근데 이게 플라즈마 같은 건 보통 우리가 에스테틱 샵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술들이 소위 말하는 피부를 조금 갈아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각질부터 해서 조금 이거를 해서 약간 딱지 같은 게 조금 앉으면서 좀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레이저를 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다는 건 얼굴에 염증이 반응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건데 그게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가 피부를 자극을 줌으로써 그 염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 심지어 이제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시술을 했을 때 우리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소홀해 버리면은 그게 또 염증 생소 침착이 남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뭔가 잡티 같은 게 하나 둘씩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닥터 송이 얘기했지만 레이저 미백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어디서 어떻게 했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게 진짜 기미냐. 기미라는 건 사실 우리가 병원 오면 다 기미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찍었잖아요. 기미 아니다. 기미는 진짜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기미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완전 치료 방법 달라지게 되는 거고, 뭐 주근깨나 아니면은 후천성, 양측성, 뭐 오타양, 반점 뭐 이런 뭐 질환들도 있고, 뭐 흑자증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레이저 시술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좀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다방면으로 좀 다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결국 이게 에스테틱 샵이랑 또 그냥 레이저 토닝 이런 것들만 반복하기에는 뭔가 좀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에 하나 잡다가 또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거 잡으면 또 저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악순환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일단 먼저 잡고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러블이 자꾸 생기니까 예민한 피부와 보습감,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 또 그 예민한 피부들이 자꾸 또 피부가 또 건조해지고 장벽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거부터 일단 잡아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레이저도 어떤 레이저를 먼저 선행을 할 것인지를 좀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비전문가의 질문 하나.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도 20살 때부터 피부과를 다니고 막 피부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던 이 친구는 근데 타고난 피부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20살 때부터 엄청 피부 관리를 레이저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이렇게 너무 일찍부터 그렇게 이렇게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움이 되는 잘된 방향으로 한다면 사실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 젊은 분들은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피부에 맞지 않는 시술들을 하면은 그게 뭐 잘못돼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흔히 말해서 뭐 그런 에스테틱에 가서 어떻게 조금 잘못 이렇게 시술을 받다가 오히려 뭐 이런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뭐 무턱대고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좀 뭔가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치료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싶긴 하고, 그런 자기의 뭐 또 어떤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잘된 방향으로 딱 집중해서 뭔가 관리를 하면은 그 당연히 뭐 어느 뭐 나이가 뭐 몇 살이든 간에
뭐 그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게스트분도 이제 20대 중반이신데 에스테틱이랑 피부과 관리를 이제 그래도 예, 여러 번 하신 걸 보니 그만큼 이제 피부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많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첨언을 하자면 예. 저는 완전 의견이 여기서 더 조금 심취해가지고 저는 무조건 필요하면 하는 게 좋죠. 레이저 필요하면 해야죠. 색소 빼려고 레이저를 하는 거. 근데 약간 이런 괴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일찍부터 레이저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뭐 하면 피부가 더 예민해져가지고 나중 되면 피부가 뭐 흘러내린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주의해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플라즈마나 그런 이제 겉에서 열을 주는 우리 소위 옛날부터 유행했던 이게 요즘 많이 유행은 안 하지만 뭐 프락셔널 레이저라든지 이런 거 박피성 레이저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잘 생각해야 돼. 그런 거를 미리 일찍부터 해가지고 피부를 계속 자극을 주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딱 정확하게 그거에 맞는 레이저를 선택을 해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레이저를 일찍부터 한다고 해서 뭐가 나중 됐을 때 더 문제가 되냐? 저는 아예 0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창 시절 때 여드름도 좀 있으셨어요? 네, 조금 있었어요. 그 제가 그러니까 아까 송 네. 원장님이 귀 앞쪽에 이렇게 여기 조금 트러블 예, 같은 트러블이 자국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생기다가 안 생기다가 네. 이러는데 이건 또 왜 그러는 건지. 사실 그거는 뭐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너무 많거든요. 뭐 진짜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흔히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려서 항생제 같은 걸 좀 장기 복용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 뭐 피부 균총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또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복합 지성인 분들은 결국에 이런 트러블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계속 호전악화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뭔가 이거 내가 물론 이렇게 나고 없어지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지만은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좀 약간 트러블이 나면은 집에서 손으로 좀 자기가 압출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네, 예. 혼자서 좀 압출을 하는 편이고. 네. 근데 압출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본인이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트러블이 나더라도 잘 관리하면은 뭐 자국 없이 또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압출을 하다가 뭐 이렇게 속에서 터진다든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줘서 이렇게 자국이 더 심하게 남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조금 그러면은 이제 셀프로 좀 짜도 되는 네. 것과 그렇지 네. 않은 것을 조금 이렇게 뭐 육안으로라도 조금, 좀 이렇게 네, 구별이 될까요? 이걸 이제 트러블 관리하는 네, 이제 방법이 될 텐데 네. 일단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는 손을 대지 마라. 손을 왜냐하면은 안 돼. 이게 보통은 뭐 내가 구분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르면 안 건드는 게 일단 1번 최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조금 구분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노랗게 이렇게 익은 게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요. 아하, 근데 그게 그쵸. 진짜 약간 왜 세수하다가 약간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보여. 그럼 그럴 때는 면봉으로 살살 안에 거를 조금 왜 손으로 하지 말고 면봉으로 깨끗한 면봉으로 이렇게 살살 조금 눌러서 흘러나오는 정도면은 집에서 해도 되는데 뭔가 내가 힘을 줘야 되고 잘 안 나와서 뭔가로 막 이렇게 막 뚫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면은 건들지 말자. 그게 이제 트러블 관리의 첫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익을 셀프로 때까지 하려면 기다리고. 시간을 두고, 네. 예. 그리고 혹시 여기서 해야 될것 한 같아요. 가지를 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성분들은 호르몬 사이클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 영향 당연히 받아요. 그럼 받으면 당연히 턱 주변이나 뭐 이런 데도 하음 맞아요, 쪽이 좀 잘 맞아요. 생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PJ 양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이제 만약에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휴화산입니다. 언제 다시 활화산으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PJ 양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까 말한 호르몬적인 사이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의 어떤 생활 루틴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때문에
갑자기 다시 활화산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났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흉터가 안 생기게 잠자는 거죠. 이게 결국 이게 나면 거는 이미 난 걸 어떡해. 근데 이게 이제 패이는 흉터가 되거나 색소 침착 남아버린 애가 안 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압출을 하려면 제대로 압출을 해야 돼. 근데 압출을 하면 빨리 낫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압출할 걸 하고 압출 안 되는 거 빨리 염증 주사 맞아서 떨어뜨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 휴화산을 이제 우리 사화산 그러니까 아예 죽은 상태로 만들려면 결국은 그건 이제 결국 근본적인 피지의 양을 줄여주는 치료거나 염증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잡아주는 치료를 결국 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하는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나이가 20대 중후반 넘어갈수록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관련된 그러니까 좋아진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20대 왔다 때문에 청소년 때 많다가. 근데 이게 25세 됐다. 근데 아직 계속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조금은 이걸 확실히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뭐 약물을 쓸 거냐 레이저를 할 거냐 레이저 할 거면 어떤 레이저를 쓸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체계적인 관리를 지금서부터는 해가면 더 도움이 좋겠네요. 되겠죠. 예, 뭐 네. 지금도 뭐 나쁜 피부는 아니잖아요. 좋은 맞아요. 피부를 네. 유지하고 계신데 톤도 좋고요. 그 시술을 이래저래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혹시나 뭐 지금 뭐 시술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관심이 있었던 시술이나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했던 거 있으세요? 그냥 기미 쪽으로 뭔가 좀 김이 아니라니까 자꾸 김이라고 이게 근데 김이 몰라 아닐 수 있다는 화장 지워봤더니 기밀 수도 있어요. 그치, 김이 20대 기미도 있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속단하면 안 됩니다. 선입견 배려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좀 이 전 국민적으로 계몽이 한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잡티는 뭐 하면 다 김이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 계몽이 좀 20대도 김이 70대도 김이 뭐 기미는 진짜 딴 거거든요. 기미는 정말 다른 질환이긴 한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항상 당연히. 뭐 잡티를 이제 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좀 미안합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잡티 치료는 혹시 레이저 제가 예전에 프락실을 받아봤는데 프락셀 말고 다른 거 혹시 추천? 잡티를 프락셀을 했어요? 네. 뭐 어떤 프락셀을 받았어요? 그건 종류는 모르겠는데 그냥 프락셀이라고만. 그냥 프락셀이라고 네. 들었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한 6개월 정도 전. 6개월 전. 최근인데요. 프락셀이면은 프락셀. 프락셀일 확률이 높겠다. 그거는 네, 괜찮다.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이제 피코 프락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레이저 빔을 좀 이렇게 집중을 여러 군데 좀 시키면서 하는 거를 프락셀이라고 보통 일컫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색소 빼는 피코 레이저 종류를 프락셀 모드로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잡티 빼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효과 좀 보셨어요? 그때 상처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조금 피코 화장을 프락셀 하면 그래요. 음. 피코 프락셀 하면은 약간 뭔가 후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네. 이런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이런 자국들이 타타타 이렇게 막 생기거든요. 근데 효과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네, 못 봤어요. 응, 못 봤을 것 같은데. 한 번 1회 받으셨어요? 네. 한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색소는 한 번만 뺄 수 있는 거의 주근깨 같이, 그죠? 피부 되게 맞아요. 가까이 있거나 점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만에 좀 큰 기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일반 대중분들이 생각하시는 잡티 또는 특히 기미 이거는 한 번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좀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게스트분의 피부 일단은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지만 그 연령대나 이제 많은 걸 고려해서 그 만약에 이제 뭐 기미든 어떤 잡티든 만약에 가장 좀 좋은 효과적인 뭐 레이저는 토닝을 네네. 그럼 추천해 네, 주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토닝 레이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어.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거를 추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토닝 레이저도 뭐 제가 저 정도 된 사람 해야 좀 효과가 좋지. 어느 순간 뭐 이상한 데 가서 하다가 뭐 효과도 없다 이런 얘기 듣는 네. 중이에요. 실장 상담하는 데로 갔었어요? 아니 의사 상담하는 데서? 같이. 그러면 기본적인 쪽 병원을 잘 찾아가신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실장 상담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의사가 먼저 상담했으면 그래도 뭐 나름의 솔루션은 제시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뭐 횟수의 좀 부족일 수도 있겠다. 그럼 그 한 정도는 번은 좀 한 번은 너무 좀, 의미가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적으니까 누적이 돼야 됩니다. 피코 효과가. 프락셀 근데 그거 되게 은근 짜고 오래 가요. 그 사람분들 보통 잘 모르고 봤는데 그 피코 프락셀 하면은 자국이 진짜 한 일주일 열흘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 다른 병원에서 그 피코 프락셀 받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자기는 자국이 많이 남는 줄 몰랐는데 야, 이럴 거면 안 했지 하면서. 죄송한데 이
전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짜국보다 좀 작국이다. 짧고 아,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런 약간 된소리 아, 예, 예. 선호합니다. 된소리. 이게 잠시만. 저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 그 서울 사람 자국. 좀 해야 됩니다. 저기. 이미 늦었어요. 오늘 이렇게 와서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뭔가 궁금증을 뭔가 팍 깨트리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포인트가? 뭔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야, 그 오늘 또 게스트분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원장님들의 전문가다움을 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드디어 본 것 같아요. 이제서야 좀 느낌이 오나요? 네, 좀 느낌이 오네요. 예. 근데 그건 있다. 근데 약간 오늘 오신 분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약간 네. 이런 거 해보신 분처럼. 어. 약간 꾼 아니십니까? 이런 거만 골라서 막 쏟아내시고 그런 거 당근에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 계신 거 아니에요? 이 40도가 괜히 40도가 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방송부 네. 하셨나? 아, 그러셨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오늘 근데 이렇게 또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피부 고민 오늘 조금 해결이 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꿀피부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